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험에 자산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 다우지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미 국채 가격도 상승도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신인규 기자입니다. Yes, my sense this will happen in the next several days.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면서도 전쟁 가능성을 전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자산시장은 요동쳤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그만큼 시장에서 국채 수요가 많아지며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미 국채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 역시 1.6% 넘게 오르며 트로이 온스당 1,9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경기 방어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다시 연준의 강력한 통화 정책을 촉구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더해져 3%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서방의 전망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 유럽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와 공급망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쟁이 날 경우 우선 유가 급등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등장했습니다.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셉 브루셀라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르고 그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으로 1년 동안 추가로 2.8%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핵전쟁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장기적 위험.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건데 과거 로마 제국을 붕괴시킨 궁극적인 원인도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비슷한 경고의 목소리가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던 제임스 블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7월 전까지 금리 100bp 올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가 자연적으로 내려간 전례는 없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끝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한 건 이 국제 정세가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 바람이 일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동차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의 전 세계 공급량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에서 나오고 그 밖에도 백금과 금, 원유 생산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원자재값 상승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중국발 인플레도 걱정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히토류의 가격이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근 1년 새 2배나 비싸졌습니다. 현재 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중국 히토류 그룹을 창설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히토류를 활용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는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독립을 꾀하려다 보니 이 불필요한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또 이 비싼 인건비에다 다른 공급처도 찾아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 탓에 인플레가 더 가중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 자그마치 40년 만에 마주하게 된 인플레이션 공포,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증시는 금방 회복될 거다 하고 증시 전문가들은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입니다.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보면 금리 인상도 전쟁 이슈도 증시의 대세 상승 흐름을 막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 증시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되면 체력이 약한 기업들부터 도산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고 수많은 실직자들을 낳았던 역사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우리 정부 당국자들 역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정, 통화 당국 모두 물가와 수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지금
정부는 경제 동향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 내수 우려에 대한 경제 진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더해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입니다. 공급망 차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원자재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정부. 전문가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에너지 가격 변동 영향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수입이 조금 우리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얼마나 가느냐가 변수고 국내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 이자율을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쪽은 영향을 받겠죠. 대통령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직접 점검에 나선 상황. 재정,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발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비상계획까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 들어 매주 1회씩 우크라이나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일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확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경제당국은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 반도체 관련 품목 교역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동유럽권 수출입 한국 기업 86곳을 설문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거래 위축과 루블화 환 리스크, 물류난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2014년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 이후 한국 수출이 급감했던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101억 달러에서 2015년 47억 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일부 수입 희귀가스도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